국내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 6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갇힌 자들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온 소망교도소의 발자취 잠시 후 전합니다. 동계청이 지난 12일 한국의 사회동향 2016을 발표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현주소, 그 탈출구는 없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살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 측은 최태민 관련 유사사이비 종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사 결과의 여부를 떠나 청산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감옥에서 기독 독립운동가들이 다른 수감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한국교정 선교에 출발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은 감옥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개소 6주년을 맞은 소망교도소에 김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외된 자와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기독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교정선교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영 기독교 교정시설 소망교도소는 한국의 교정 분야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감사예배에서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면 건강한 인격과 정신을 갖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여기는 감옥이지만 나가 있는 것도 감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되는. 이날 진행된 세례식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수감자는 모두 77명. 이 자리에는 수감자들의 가족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세례가 진행된 후 수감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동시에 새롭게 얻은 삶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려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후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2010년 개소한 이후 성경 공부와 예배 등 영성훈련 중심의 아가페 영성스쿨과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통해 매년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16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약 5만 6천여 명.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벼랑 끝에서 손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6년째 이곳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CCNL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 한국셀교회 컨퍼런스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지난 14일 수원 예수마을 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마을 셀교회 박영 목사는 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이며 셀목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5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는 셀교회로 건강하게 부흥하라를 주제로 열리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강의뿐 아니라 셀예배 체험과 제자 훈련을 보여주는 현장 경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과 12개의 시민단체는 외교부의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활성화를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학연 김지현 상임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원해 찬반 투표가 진행됐지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83개의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과 찬성표를 행사할 경우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제도는 조사관을 각국에 파견해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제도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지난 10일 성결대학교에서 대규모 사회복지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당 기독신의회가 성탄 축하 및 송년 예배를 드렸으며 오는 20일 새누리당 기독인회가 성탄 감사예배와 조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자연합 조찬 예배가 지난 14일 여전대관에서 열렸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13일 부천시장에서 제10회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고 10kg 쌀 7,600여 포대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지난 4년간 극심한 내전에 시달렸던 시리아가 알레포 지역 주민들을 철수시키는 등 내전의 종지부를 찍는가 싶었는데 내전 하부 이후에도 곳곳에서 교전이 일어나며 또다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은 시리아뿐만 아닙니다. 최근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한 교회가 급진 이슬람 단체에 의해 파괴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is it. It's all of Karen's stuff. Everything. This is what's happening to Living Bread Church, right here. Michael Hilsden, a former volunteer at Living Bread Church, recorded what happened. Most of the church property and personal belongings of its pastor were burned in this dumpster. Everything's burnt. Everything. Cool. It was an act, really, I felt, of terror. Karen Dunham pastored the Living Bread Church for 10 years. On Saturday, November 24th, Muslim neighbors came into the building and ransacked it. They've destroyed everything inside. That dumpster right there is full of stones. They tore out the floor, they pulled out the wiring, they punched holes in the walls. This is what the church used to look like. This is what it looks like now. You know, I've been there 10 years, or longer. I mean, it's just I've got diaries where you write down what God says to you, Bibles, and they burn all the personal stuff. The ones who vandalized and seized the church claim the rent has not been paid and that they've been trying to evict the church for 2 years. We have a legal right to be there right now. Yeah, our rent is paid till next year. Yeah. And you have a 20-year lease. And I have a 20-year lease. We have every right to be here. Do they have every right to do what they did? None. The dispute goes back years. In 2014, the Jerusalem Post covered how Dunham's neighbors harassed church members and stole property. Yet this time, Pastor Dunham decided against pursuing legal action. The biggest power is conquering love. And he said, I want you to go and love those guys. And I want you to tell them you forgive them. And I want you to tell them that your God is in the building waiting for them. And release that building back to me. The incident troubled a number of local Christians. Very, very sad. I can't believe that it's happened for us. I can't believe that I am in Israel to take house. Church members and other local Christians held a prayer service outside the church, expressing hope for the future. Living Bread International Church, just because they knocked holes in the building and destroyed the building, Living Bread International Church is still alive. Others expressed hope local authorities will take action. Regardless of the outcome, they believe God will redeem this situation.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12일 통계청은 2016 사회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라는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이처럼 희망 없는 삶의 인식 원인은 가정경제를 짓누르는 가계부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의 출구를 잃어버린 2016 한국 사회의 현주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2일 날 예. 통계청이 2016년 예. 이 사회 동향 조사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통계청이 이제 매년 네. 2008년도부터 네. 그 사회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은 네. 한 11개 영역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네.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인구, 네. 또 가정과 뭐 그다음에 가구, 뭐 네.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구에 대한 거. 그 이외에 건강, 뭐 교육, 노동, 네. 소득과 소비, 뭐 문화, 여가. 네. 그래서 한 11개 영역에 대해서 네. 사회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네. 자,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내용을 봤는데요. 그 조사 결과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특별히 문제는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희망이 없다니 좌절감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일단 그 동향조사에서 이제 네. 한번 눈여겨볼 것은 네. 내가 노력을 한다면 네. 지금 인생 이제 살이가 좀 나아지겠느냐 네. 아니면 계층 간 이동이 좀 가능하겠느냐 이제 뭐 이런 조사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10명 중에 한 6명은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계층 간의 이동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비관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문제죠. 네. 결국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계층 간의 그 양극단,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데 네. 지금 당신은 어느 계층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내가 최하층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한 20% 정도 돼요. 네. 그리고 한 53%는 자기는 네. 이제 중산층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한 12% 정도만 최하층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최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나 됐죠. 굉장히 늘어났네요.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소득의 불균형, 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건데 네. 이 가계부채 정말로 해결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가계부채가 지난 1년 새 130조가 증가했는데 네. 지금 현재 국가 전체 가계부채는 한 1,300조 됩니다. 네. 근데 이 1,300조가 되는데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네. 부담을 굉장히 부담이 커지죠. 이유는 네. 금리가 지금 인상되고 네. 물가는 상승되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조짐이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네. 결국은 갚지를 못하죠. 이자 부담률이 이제 커질 거예요. 커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 상승되니까 네. 가계소득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생계 최저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통 모든 가정들은 이제 집을 살 때 결국 담보대출로 사는데 네. 이 가계 부담이 커져서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없으면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집값을 네. 집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렇죠. 이게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가계 경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뇌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자,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게 뭐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게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된다고 하는 것. 네. 이 부모들이 참 굉장히 걱정 중에 참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1994년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10명 중에 6명은 네.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다. 네. 희망을 받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그 전체 인구 비율 중에 한 60%는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조사에는 네. 10명 중에 6명은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3포 세대니 뭐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이런 것이 네. 아무리 노력해 본들 나는 집을 살 수 없다. 이게 예전에는 집값이 쌌지 않습니까? 네. 물론 소득도 작았지만 네. 한 1, 2년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10년을 노력해도 집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 사는 거를 포기하다 보니까 저축도 네. 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3포 세대나 5포, 7포 세대들에 대해서 네.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네.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네.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죠. 네. 몇 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 주소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네. 이런 비관적인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좋다. 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한 30%가 넘고요. 네.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이 교육비 이런 걸 감당할 수 없고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그것도 30%가 넘습니다. 네. 저출산이 되면 지금 이 상태로 300년 지나면 네. 이 한국 이 인구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비관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게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어져서 그래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네. 개천에서 용 나는 거 사법시험 같은 거 시험 보면 옆에서 합격하는 사람도 보고 그렇죠. 물론 숫자는 적지만 그런 사람을 보므로써 희망을 갖죠. 네. 그리고 너무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창의성을 가지고 결국은 국가 경제라든지 그 창조 경제라든지 이런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네. 창의성 자체를 말살시키고 있는 게 패자부활전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패자부활전이 있을 때는 내가 뜻한 바 있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도 다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좋은 대학이라도 가거나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틀에 맞춘 내신에 따르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삐끗하면 이게 복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쭉 이렇게 틀에 맞춘 사람들만 나와서 네. 결국은 대학 가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창의성이 말살돼요. 이 틀에 맞춰서 나오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패자부활전도 있고 한번 뜻한 바 있으면 뭔가 시험을 봐서 갈 수도 있게 하는 이런 네. 패자부활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계층 간의 사다리를 그대로 놓게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험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이런 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게 희망이 없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예. 참 무서운 그런 현실이 됐는데요. 이게 또 이 사회 계층 간의 단절이다 보니까 노인 범죄 예. 이게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노인 범죄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불안 요인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노인들이 노후 대책을 지금 준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65세로 진입하는 그 세대들은 네. 결국 부모를 봉양한 세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식을 놈 팔고 집 팔아서 가리키면 자식이 봉양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노후 대책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세대들은 자기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예요. 네. 그 낀 세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자식한테 봉양도 받지 못하고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재산은 다 썼고 네. 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국가에서 노인 대책이 지금 완벽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들의 그 노인 빈곤층이 굉장히 늘어났죠. 네. 그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범죄가 지금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노인 범죄가. 네. 그런데다가 지금은 이제 그 SNS 시대가 돼서 그 스마트폰 이런 게 발달됐기 네.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버스를 타거나 어디 멀리 가면 책을 들고 가거나 네. 적어도 차 속에서 신문을 봤어요. 그렇죠. 예. 그 신문을 보는 활자 세대는 이 호흡이 길어요. 생각이 길고 네.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네. 저 얘기가 어떤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호흡이 길게 대화를 했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댓글도 촌철살인으로 짧은 글로 상대를 공격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호흡이 길어서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읽기도 하고 네, 네. 더 넓게 봤는데 네. 지금은 넓게 보지 않고 즉각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뭐 여러 분야에서 즉각 대응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세대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도 심해서 네. 이 범죄들도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네네. 정말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이런 네. 대책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무슨 조사의 수치나 조사 결과 내용을 봐도 어떤 사회적인 전반의 희망이라는 것은 참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희망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자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그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네. 그 엄청나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했는데 네.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 자기는 가난했고 네. 가난해서 못 먹어서 병약했고 네. 또 하나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다. 네. 이 세 가지가 성공 비결이래. 지금 네.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 최하층 또 가난해서 못 배운 사람들 그렇죠. 또 가난해서 못 먹으니까 건강이 나쁜 사람 딱 거기에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마스시다는 이걸 전화위복으로 생각을 해서 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경제관념을 배우고 많은 직업을 전전했기 때문에 뭐 네네.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많은 걸 해서 네. 사회 경험을 내가 많이 배웠다. 그게 네. 성공 비결이고 못 먹어서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있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90세까지 살아요. 네. 자기 잘못된 그 약한 부분을 네. 장점화시키면 이렇게 성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최하층에서 계층 이동이 안 된다 뭐 이러더라도 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겠죠. 생각을 바꾸고 그거를 실천을 하면 네. 석 달만 실천하면 습관이 되고 네. 습관이 되면 결국 운명이 바뀌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네. 특히 우리 크리스찬이나 목사님 이분이 설교하실 때 네. 생각을 좀 바꾸게 네. 생각을 바꾸고 이걸 행동으로 옮깁시다. 네. 근데 생각만 바꾸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행동으로 옮겨도 작심삼일 하면 안 되고 네. 딱 석 달만 힘들더라도 하면 네. 습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운명이 바뀌니까 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 모여서 네. 이 최하층이 있지만 네.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마스시다의 그 얘기를 듣고 네. 한번 생각 바꿔서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네. 그 범국민 운동 네. 한번 일으켜 보면 네. 이런 이 사회 동향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네. 해결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이달부터 가구당 월 평균 전기료가 7,000원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